안녕하세요. 정승원입니다. 원래 계획은 비트코인 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초록을 설명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을 좀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좀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물론 백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기본 지식 없이 비트코인이 워낙 유명하니까 백서를 한번 이해해보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실 거잖아요. 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블록체인 동영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쉽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이름을 이렇게 유치하지만 울룩블록 블록체인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블록체인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블록들에 들어가는 게 거래 내역들이 들어가요. 거래 내역들을 담은 블록을 만들어서 일렬로, 그러니까 쭉 체인으로 연결한 거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거죠. 여기 이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그림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보통 얘기하는 제네시스 블록. 그러니까 제일 처음 블록. 제네시스라는 게 처음이라 최초의 뭐 그런 뜻이잖아요. 뭐 성경에서는 창세기가 제네시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네시스 블록 또는 뭐 블록 0. 그러니까 0번 블록. 제일 처음 블록. 예. 그래서 블럭이 이런 식으로 일렬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원래도 글씨를 못 쓰는데 이게 지금 타블렛으로 쓰는 거라서 적응이 안 돼서 더 잘 못 쓰는데요. 예, 앞으로 뭐 적응이 되겠죠. 예, 적응을 해서 시작하면 좋겠지만은 예, 적응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이렇게 분기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백서를 설명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렬로 연결되는 거고 각각의 블록에는 들어가는 게 이제 거래 내역들을 담고 있다. 근데 이제 거래 내역이 뭐 블록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런 제네시스 블럭이라든지 초창기 블럭은 정말로 거래 내역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블록체인이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사용되게 되면서 거래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한 블럭에 들어가는 거래 내역이 뭐 1000개도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보통은 P2P 네트워크에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즉 분산 저장을 하고 또 암호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럼 채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채굴 마이닝.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비트코인 채굴이 돈이 많이 된다더라. 그런데 전기가 되게 많이 들어서 그 값싼 뭐 상업용 전기를 끌어다 쓰다가 발각이 되고 뭐 이런 뉴스 기사도 나오고 했잖아요. 이제 이 채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거래 내역을 담은 블럭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렇게 블럭이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블럭에는 거래 내역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한 블럭을 만드는 거를 채굴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실제 금광 채굴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첫 번째로 블럭을 만드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블럭을 만든다는 거는 매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간도 걸리고 전기비도 많이 들어요. 참고로 한 블럭이 만들어지는 데는 보통 10분이 걸려요. 예. 그러면 이 어려운 거를 왜 하냐? 뭔가 보상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블럭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뭐 채굴자, 마이너라고 부르는데 이 전기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보상이 없으면 이 일을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주어지는 게 이 블럭을 가장 먼저 만들게 되면은 신규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져요. 새로 생성되는 비트코인이 있어요. 블럭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블럭에 포함된 게 거래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이게 수수료가 없었는데 없이도 잘 거래가 됐는데 요즘에는 각각의 거래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채굴자들은 이 신규 비트코인과 이 수수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유는 채굴자들이 어떤 거래들을 포함시킬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전혀 안 낸다. 그러면은 그런 거래 내역은 포함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거래 내역을 여러 개 포함시킨다고 해서 이 계산 자체가 특별히 복잡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가 적어도 포함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의 채굴자들은 포함을 시켜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만큼 지급이 되냐? 상당히 많이 주는데요. 그래서 이 시작 당시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009년 1월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50개를 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4년마다 줄어들어서 현재는 이제 12.5개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14년쯤에 이게 25개로 줄었고 다시 2017년쯤에 12.5개로 줄어서 현재 12.5개 정도를 줘요. 이 블럭 하나를 만들 때마다. 그러니까 새로운 블럭을 여기 만들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12.5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 되냐? 상당히 비싸죠. 지금 현재 가격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1억이 넘어요. 1억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 경쟁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지급은 블럭을 만든 최초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도 남이 먼저 만들게 되면은 결국 이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사람이 혼자서 채굴을 해서 이 블럭을 만들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블럭 하나 만들면은 뭐 1억을 넘게 벌 수 있대더라. 나도 해봐야지. 이런 거는 참고로 안 통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방법이 정말 이게 기업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비트코인 마이닝 팜이라는 게 농장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 채굴 농장이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어서 이거를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풀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 풀에 조인을 해서 함께 채굴을 하는, 그러니까 나눠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채굴을 합니다. 개인이 절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의 경우에. 그리고 또 이게 금광과 되게 유사한 점이 이 총 비트코인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총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그냥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초기에 개발할 때 그냥 2100만 개라고 그냥 정한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가 그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소스를 누구나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소스 코드를 찾아보시면은 그냥 이게 딱 2100만 개로 하겠다는 게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감기랑 같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게 2140년 정도에 채굴이 완료되는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대충 80% 정도가 완료된 상태이다. 그럼 이제 2140년 이후에 그러니까 채굴이 완료되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채굴이라는 거는 이제 신규 비트코인을 받는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이후에는 여기 아까 또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수수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계획인데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계획은 그냥 매장량 이거를 지켜서 그 이후에는 수수료만으로 운영을 하겠다가 현재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 블록을 만든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거라고 했는데, 이 블록을 만든다는 건 결국 이 해당 블록이 진짜임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 블록에 포함된 거래 내역들이 진짜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합의 메커니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합의 메커니즘에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이 끝난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사실 제가 이 슬라이드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이게 바로 블록이죠, 블록. 그러니까 블록, 이게 블록이고, 그리고 이 블록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뭐다? 거래 내역들이다.
거래 내역들이 들어가 있고 쭉. 그리고 이게 체인처럼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블럭을 만드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럼 채굴을 왜 하냐? 보상이 주어진다. 신규 비트코인과 수수료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충분히 그 비트코인 백서 해설을 따라오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뭐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거를 10분짜리로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영상을 이제 만들다가 길이가 또 역시나 길어지길래 그냥 반을 나눠서 했는데, 마침 앞부분에 아무래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갔길래 그걸 잘라서 넣은 건데, 마침 제가 표지가 똑같아서 테스트 영상인 줄 알고 이전 영상을 지워버려서 다시 만드는 김에 이 부분은 블록체인의 핵심이어서 앞부분에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왕 다시 편집하는 김에 이 한 장을 추가로 앞에 넣었습니다. 블록체인이 안전한 이유는 한 블록을 위조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 모든 블록을 위조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즉 블록에 포함되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거래 내역 이외에도 이전 블록의 요약 정보, 이전 블록의 요약 정보, 이걸 해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리고 또 타임스탬프, 시간이 포함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블럭이 일렬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블럭에 거래 내역들 이외에도 이전 블럭에 대한 요약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 블럭에도 이 거래 내역들이 들어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제네시스, 얘가 만약에 이제 블럭 0이다, 제네시스 블럭이다, 그럼 얘는 이전 블럭이 없으니까 이전 블럭에 대한 요약 정보는 없죠. 근데 이 이후에는 이전 블럭에 대한 요약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블럭에 대한 요약 정보가 다음 블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후에 붙는 블럭의 경우 또 이 이전 블럭에 대한 요약 정보가 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내역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여기에 이제 또 들어가고요. 시간, 타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계속 붙고 계속 이전 블럭에 대한 요약 정보를 모든 블럭이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만약에 공격자가 이 블럭을 위조를 한다고 쳐봐요. 이게 여기에 거래 내역이 자기가 돈을 뭐 누구한테 준 거래 내역이에요. 근데 이걸 자기가 바꾸고 싶어. 그래서 이 블럭을 위조한다고 쳐봐요. 근데 얘를 바꾸려면은 그 다음 블럭은 이 이전 블럭에 대한 요약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얘만 바꾸면은 이 요약 정보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럭을 바꾸려면은 이 블럭까지 위조를 해줘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다음 것도 위조를 해줘야 되고, 쭉 이어서 그 이후에 모든 블럭을 다 위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당연히 시간이 이제 어떤 블럭이 먼저 생성됐는지를 판별해주는 근거가 되잖아요. 물론 이 시간 자체를 위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 정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여기 제네시스 블럭에 처음 생성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 뒤에 블럭은 그 이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이전의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잘못된 블럭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럭 생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뒤에 붙은 블럭들이 더 이후에 나온 블럭이라는 거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송금해 보신 분들은 비트코인 송금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6 컨퍼메이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그게 바로 의미하는 바가, 내 거래 내역이 포함된 블럭이 생성이 됐으면 그게 1 컨펌이에요. 1 컨퍼메이션. 그 다음에 여기에 5개가 더 붙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뒤에 5개의 블럭이 생성이 됐으면
내 거래를 변조하기 위해서는 최소, 만약에 지금 현재 최신 블럭이 이거라면은 최소한 6개의 블럭을 다 위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급 내역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뒤에 이제 더 붙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말로 위조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사실 울룩블룩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 말장난 같긴 하지만 이것도 나름 말이 전혀 안 되진 않아요. 이 블록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이 거래들을 담고 있는데 거래가 어쩔 때는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하나의 거래라는 건 사실 신규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거에 대한 거래예요. 사실상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거래는 아무것도 없죠. 그걸 empty 블록이라고도 부르는데 빈 블록이다.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고, 뭐 1000개가 넘는 거래 내역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10분 정도마다 블록이 생성되는데 때마침 거래가 별로 없었으면 거래가 되게 적게 포함될 수가 있는 거고, 거래가 폭증을 했다 그러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 사이즈가 울룩불룩 달라지기 때문에 이 울룩불룩이라는 표현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이 작업 증명, 그러니까 proof of work에 대한 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해시 함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해시 함수가 초록에서도 등장을 했잖아요. 계속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 해시 함수를 이해를 하면 좋기 때문에 이걸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